네, 지금부터 그 해밀토니안 회로 찾기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거 해밀턴 회로라고도 많이 부르는 그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이런 회로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오일러 회로하고 해밀턴 회로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정점들이 이렇게 막 어쨌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보통 오일러 여러분들 뭐 자료구조 시간이나 뭐 기타 등등 시간에 이게 오일러 경로라고 하는 거나 오일러 회로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오일러 경로가 있고 해밀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밀턴. 여기서는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보통 해밀턴 회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오일러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을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오일러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오일러 경로인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 얘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서 오일러 경로에서는 대부분 뭘 하냐면 이게 그 모든 간선을 다 건너 다닐 수 있느냐, 이게 정점을 몇 번 지나가는 건 중요치 않고요. 여기는 간선을 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고요. 오일러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일러 경로를 볼 때는 여기 정점에 들어가는 간선의 이 차수가 보통 다 짝수이거나 아니면 사실 따진 건 이제 홀수인 경우, 이렇게 홀수인 경우가 0개이거나 0개 또는 2개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0개 또는 2개이면 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많거나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저희가 보통 어떤 특정 정점을 출발점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것만 있고요. 이제 끝나는 종점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정점, 들어오는 정점 이렇게 해서 출발점과 끝점이 이렇게 있도록 하면 어쨌건 이렇게 경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쓰는 정점은 들어오는 게 하나, 나가는 게 하나, 들어오는 게 하나, 나가는 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그 정점과 간선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일러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0개이면,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되는 그 홀수의 개수가 0개이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꼭 도착점이 돼야 이게 이 회로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홀수점이 2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출발점이 되고 하나는 이제 종료점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홀수점이 이렇게 4개가 되면 출발점과 종료점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점에 붙는 간선의 개수만 보면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해밀턴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밀턴은 좀 복잡해요. 해밀턴은 이 정점을 오로지 한 번씩만 지나가면서, 여기 뭐 사실은 경로가 이렇게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저희가 이렇게 막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점을 한 번씩만 지나가면서 요렇게라도 하면서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으면 이거를 해밀턴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도 어쨌건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걸 해밀턴 회로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뭐 선이 어쨌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점이 중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럼 여기를 2번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는 해밀턴 회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2개 모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만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이 정점을 2번 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해밀턴 회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밀턴 회로 찾기라고 하는 애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오일러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쉽게 증명이 되지만 해밀턴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정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는 거예요? 대추적이라고 하는 그냥 백트래킹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들을 이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처리하는 거를 해밀턴 회로 찾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밀토니안 회로 찾기 뭐 미리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 보듯이 자 해밀토니안 회로라는 거는 연결된 무방향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경우죠. 화살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쪽 방향도 되고 이쪽 방향도 되는 그런 그래프에서 한 정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1번이면 한 정점에서 출발해서 모든 정점을 정확히 한 번씩 방문하고요. 이 정점을 2번 가면 안 돼요. 한 번씩 방문하고 다시 출발 정점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으면 그러면 그걸 해밀토니안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해밀토니안 회로 찾기 문제라고 하는 애는 뭐 지금 뭐 다 설명했듯이 연결된 무방향 그래프에서 해밀토니안 회로라는 걸 이제 찾는 게 이런 보통 알고리즘에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2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4번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3번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1번으로 돌아오면 모든 정점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면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회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게 첫 번째 해고요. 또 다른 해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1번을 시작점으로 하면 1번에서 뭐 4번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4번으로 갔다 3번으로 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 정점이 결국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 예를 들면 1번에 시작했는데 3번으로 갔다가 다시 4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1번으로 돌아오면 요거는 뭐야? 해밀턴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딱 그림만 보고는 이게 해밀토니안 회로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오일러인지 아닌지는 이 홀수개의 개수 있잖아요. 정점의 여기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봤더니 하나, 2개가 있잖아요. 이건 이쪽을 출발점으로 하면 이쪽이 종점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붓 그리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모든 선을 다 갈 수 있느냐. 이게 정점을 2번 가는 거는 돈케어고요. 모든 이 간선을 다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네에 청소부가 있는데 청소부가 이 모든 길을 다 쓸고 다녀야 된다. 이렇다면 뭐예요? 그럴 때는 오일러 경로라고 하는 거 혹은 오일러 회로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세일즈맨이다라고 하면 나는 길이 있다고 이 길을 다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문할 집들만 어때요? 한 번씩 빡빡빡 갈 수 있도록 뭐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애가 해밀토니안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홀수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2개가 있으면 요게 출발점이었으면 요게 종료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출발점인 그러니까 이렇게 홀수인 개수를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약 없애버리잖아요. 여기도 정점이 그러니까 간선이 이렇게 4개씩 붙게 이렇게 만들면 내가 여기를 출발점으로 만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서 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회로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일러 회로라고 하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건 해밀토니안을 봐야 되니까 이게 정점들만 안 겹치게 다닐 수 있는지 요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해밀토니안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도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저희가 잠깐 배웠던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하는 애를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직접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개념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정을 하면 n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사용하게 될 그래프 내의 정점들의 수입니다. 정점의 수를 n이라고 놓고요. 트리의 루트 노드에 시작 정점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루트부터 저희가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문을 돌리는데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제 할 거예요. 자, 트리 수준 i에서 그러니까 트리가 이제 이렇게 루트부터 해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내려오겠죠. 어쨌건 이렇게 내려올 건데 트리 수준 i에 i번째로 방문할 정점을 시작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만약에 시작 정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 2번 정점이 있고 여기 3번 정점이 있고 여기 4번 정점이 있으면 내가 출발 정점을 요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1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1번이면 1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2번, 3번, 4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작 정점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애들 좀 이따 보겠죠. 불가능한 애들은 이제 빼가면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가 n-1이라면 i가 n-1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점의 개수가 n개였기 때문에 이제 다 처리되는 그런 경우겠죠. 마지막 정점이었다면 이게 마지막 전 정점이라는 뜻이에요. i가 n-1이라면 이때 j는 시작 정점과 인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처리가 시작 정점과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보면 내가 어쨌건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혹은 내가 트리로 보면 이렇게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얘한테 요렇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해 있어야 그게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인접해 있어야 이제 이게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i가 n-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경우라면 루트 노드로부터 j까지의 경로상에 i-1번째 정점과 인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j는 루트 노드로부터 j까지의 경로상에서 j 전에 방문한
i-1개의 정점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점을 이전에 방문한 정점을 또 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트리의 다음 수준 i 플러스 1에 대해서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요. 만약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우리 백트래킹이 뭐예요? 해에 대한 탐색을 이제 멈추고요. 부모 노드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i번째 방문할 거를 따라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이 아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 이렇게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쪽을 진행을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요런 기능을 저희가 백트래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 상태 공간 트리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걸 가지고 저희가 상태 공간 트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시작 노드로 시작했다면 여기 1번이 존재하겠죠. 1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엔 1번으로 시작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렇게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1 다음에 2번을 갈 수 있고 1 다음에 3을 갈 수 있고 1 다음에 4를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때 다 가능한 경우죠. 그러면 일단 저희는 뭐 다른 것도 다 봐도 되는데 일단 이쪽을 먼저 내려가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자 1, 2로 지금 이렇게 온 경우예요. 1, 2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라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가능한 애들을 찾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를 제외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다 다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따지는 거죠. 여기도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 3번, 4번을 따진 거고 요걸로 내려온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을 따진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방문한 노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또 따져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멈추고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가서 이제 3번의 경우를 보는데 2번에서 3번으로의 뭐가 없어요. 간선이 없죠. 이 간선이 없는 경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경우죠. 자, 그래서 다시 뭐 하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2번에서 4번으로의 간선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연결해서 이쪽은 이제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자, 가능한 경우가 되면 그 다음의 경우는 발음이 안 되네요. 그 다음의 경우는 이제 다시 2번, 3번, 4번으로 이제 확장하는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미 2번은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진행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은 되는 뭐 3번은 이렇게 겹치지 않죠. 3번은 됐고 3번까지 이제 방문하면 이제 다 됐는데 그 다음에 꼭 하나 따져보아야 될 거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랑 여기가 인접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간선이 있는지를. 간선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저희가 이렇게 생겨먹은 회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우리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4랑 4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돼서 이렇게 되돌아와서 여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 3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3, 4에 대해서 따지고 안 되고 내려왔는데 다시 2, 3, 4에 대해서 따지는데 뭐 3이 겹치고 4가 겹치고 얘네들은 안 되고요. 얘네들은 되는데 요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회로가 있는지를 봤더니 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도 내가 찾을 수 있는 해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쪽은 또
따로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얘네들 중에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요 아래로만 더 진행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래로 더 진행 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완전히 다 찾아보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예요. 해밀토니안 회로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J라고 하는 애는 노드로부터 J까지의 경로상에 전에 방문한 이거의 정점들 중에 한 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3이 있었는데 또 3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간 트리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밀토니안 회로의 대추적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n은 정점의 개수고요. i는 정점의 번호입니다. 1번부터 우리 4번까지 있던 그 정점의 번호예요. 그 어떤 애 하나를 저희는 보통 1번을 시작 정점으로 잡습니다. 시작 정점을 잡고 자, 그래프 G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게 정점들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애들이죠. 간선의 집합하고 이게 정점의 집합,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애를 저희가 그래프라고 할 거고요. 그런 애들 그래프 G는 인접 행렬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n/n짜리로 이제 표현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프 안에 이렇게 ij번째의 위치에 어떤 값이 1로 들어있다면 ij 사이에 간선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 사이에 간선이 있어서 이게 1로 표현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1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게 맨 처음이 이제 1번이면 여기가 1, 2, 3, 4 그리고 이쪽이 1, 2, 3, 4 이렇게 인접 행렬이 있어서 1번에서 2번 여기가 이제 1번으로 체크가 된다는 거죠. 간선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에 1번이 간선으로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래프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I라고 하는 애는, 패스I라는 애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을 갖는, 그런 I 값에 대해서, 배열이 있는데, 패스의 i번째라는 의미는 해밀토니안 회로에서 i번째 정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패스의 0번째에다가는 1을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알고리즘을 봤더니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G 배열하고요. G에 대한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우리 행렬 배열이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하고 i라고 하는 값을 받아요. 자, 이때 i는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고요. G라고 하는 인접 행렬은 0번부터 n-1까지, 0번부터 n-1까지 결국 n/n짜리의 그런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출력은 이제 해밀토니안 회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로로 다녔는지 그 회로를 이제 찍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 해밀토니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대추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밸리드라고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라고 하는 i라고 하는 정점을 이 그래프에 붙일 때 가능하냐? 이런 걸 이제 찾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였다면 내려와서 뭐예요? i가 n-1이냐? 그러니까 i가 끝이냐? 끝번호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다 찾은 경우냐? 라고 해서 끝까지 다 찾은 경우라면 그 패스의 0번째부터 n-1번째까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1번에 2번에 4번에 3번에 1번 이런 식으로
그 경로를 이제 출력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직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그래서 else라고 하면 i번째로 다시 방문할 정점으로 모든 정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정점을 뺀 나머지들. 그래서 돌리는데 2번부터, 그러니까 1번은 시작 정점이었기 때문에 2번부터 n번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i 플러스 1번째에 j 값을 넣어가면서 그 패스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밸리드한지를 보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밸리드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갈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밸리드라고 하는 애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밸리드 그래프하고 i라고 하는 그 정점이, i라는 정점은 이제 그 우리가 2번, 3번, 4번 이렇게 넣던 그게 이제 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가 n-1이냐, 이게 맨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그러니까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애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프에 패스에 요거 이전에 있던 애랑 0번째에 있는 애랑 인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로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경로상의 마지막 정점이 첫 번째 정점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왔는데 맨 마지막에서부터 루트로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시작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로가 아닌 경우라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false죠. 밸리드하지 않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i는 0보다 큰데 그래프 패스에서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i-2니까 요거 이전에 있던 애랑 그 다음에 패스에 지금 현재 있는 얘랑 사이에 간선이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로상의 i번째 정점이 i-1번째의 정점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간선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3번 사이에 우리 아까 전에 본 경우죠. 이렇게 2번이 있고 여기 3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들 사이에 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역시 밸리드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j에다 1을 넣은 다음에 j 값이 i보다 작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패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전에 우리가 2번을 썼는데 또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의 i번째랑 패스의 j번째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경우라면 역시 밸리드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j 값을 계속 하면서 뭐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그래프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번, 3번, 4번 넣으면서 이전에 있던 값 중에 이런 2값이 있는지 3값이 있는지 4값이 있는지 이런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뭐 보시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값들을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 움직여 가면서 이걸 찾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패스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중이니까 이제 j 값을 늘려가면서 이제 찾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다 통과했다, 그럼 이제 밸리드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여기로 이제 와서 이제 요 동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 보면 n이라고 하는 애가 그래프의 정점의 수고, 패스라는 게 여러분이 경로를 관리할 애를 이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서 그 정점의 수하고 그다음에 배열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그 개수만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정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set start라고 하는 애를 해서요. 패스의 0번째에 뭘 넣을 건지 시작하는 정점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밀토니안 그 경로를 이제 찾는데 요거 전에 요거를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해밀토니안 하면서 여기에다가 4하고 10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4는 내 정점의 개수고요. 10은 여기서 뭐였어요? 패스였죠. 패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패스를 10개까지 이제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G는 이렇게 인접 행렬로 한 거죠. 이제 대각선의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게 이렇게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시작 정점 만들고 find 해밀턴이라고 해서 그래프에 이제 시작되는 위치 줘가지고 돌리면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얘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밸리드하고 그래프하고 이 i 값 0번부터 해서 여기서 맨 처음에 0번으로 던졌으니까 0번부터 해서 이제 찾는 거죠. i가 n-1과 같으냐라고 해서 만약 그 경우가 되면 우리는 화면에다 그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그 두 번째부터 우리 그 n번까지를 계속 여기 값을 넣어가지고 그죠? 여기 패스에 해당되는 애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시 해밀턴 애로를 돌려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 밸리드라고 있죠. 그래서 밸리드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본 거 그대로 얘가 마지막 정점과 첫 번째 정점이 연결됐는지 그냥 거기 적힌 걸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그게 밸리드한지를 이제 처리를 하면 제가 지금 밑에 미리 아까 한번 돌려본다고 찍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경로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찾았던 1번, 2번 이렇게 해서 4번, 3번, 1번 이렇게 경로를 하나 찾고요. 반면에 1번, 3번, 4번, 2번, 1번 그래서 두 개의 해밀턴 회로를 이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번에 다루었던 애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밸리드라고 하는 걸 계속 체크를 하죠. 그래서 밸리드 하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카운팅을 계속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밸리드 하면 이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리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에 했던 그 여기 순열하는 애도 다시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프로미싱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이게 가능한 거냐,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를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계속 제기적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고 가능하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기적으로 불러요. 여기 보면 형식이 똑같습니다. 함수 들어와서 가능하니 물어보고 들어가서 처리되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제기 함수를 불러서 다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가 여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 상태 트리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트리를 그리진 않잖아요, 그죠? 실제는 안 하고 개념적으로만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때 요거를 체크해 보면 이제 확인하시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된 경우에 더 진행 안 하고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저희가 재기함수를 쓴 거죠. 그래서 재기함수로 이렇게 백트래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호출하고 리턴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처리 끝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백트래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트리였다면 여기서 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할 거냐면 보통은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써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정점이 하나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매번 찾아야 될 애가 뭐예요? 시작 빼고 1, 2, 3, 4, 5 만약 하나 더 있으면 1, 2, 3, 4, 5 만약 2, 3, 4, 5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있어서 6개였다 그러면 시작 빼고 2, 3, 4, 5, 6 이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 복잡도 뭐 공간 복잡도 이런 게 있는데, 자, 상태 공간 트리 내의 노드들의 수는 주어진 그래프가 완전 그래프일 때 최대가 되겠죠. 완전 그래프라는 게 다 채워질 때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잘라내니까 그거보다 좀 난데, 자, 그 경우라면 트리의 각 수준에 있는 노드들의 상한은 다음과 같아진대요. 뭐 이것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고요. 시간 복잡도는 어쨌건 여러분이 아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매번 찾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얘가 이만큼 n by n 만큼, 그죠? n의 n승만큼. 이게 사실 위에가 n승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적당한 시간 안에 저희가 그 앞쪽에 저희가 이게 대충 넘어오긴 했는데 P하고 NP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노미널한 시간 안에 이거 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그렇지 못한 애예요. 그렇지 못한 애인데 어쨌건 아주 짧다면 저희가 이런 대추적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는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적당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그 해밀토니안 회로라고 하는 애를 한번 배워봤고요. 해밀토니안 회로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방문하는 이런 회로를 해밀토니안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양만 봐서는 이게 해밀토니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해밀토니안 회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그런 수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돌려보셔야 이게 판단이 되는 그런 애입니다. 돌릴 때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노드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그런 애입니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컴퓨터 성능이 아주 좋아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못 찾는 경우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희 책에는 이제 해밀토니안 회로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내용 중간중간에 오일러 회로, 오일러 경로라고 하는 애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정점을 방문해야 된다. 모든 정점을 방문해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 세일즈맨이다. 내가 이제 웹판원이다. 웹판원이면 모든 집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죠. 이 모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만약에 청소부다. 그러면 모든 길을 한 번씩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갔던 길을, 이미 청소하고 간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는 좀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안 해보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게 도로라고 치고 이렇게 정점들을 이렇게 위치라고 치고 나서 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단순히 뭐 이게 뭐 선이 있나 보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서울이 되고 이게 부산이 되고 대구가 되고 대전이 돼서 뭔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건 해밀토니안 회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